세일 참조 방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일 참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세일 참조 방식 3가지인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일 참조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과일 종류, 과일 단가, 판매 수량, 판매 가격이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일 단가와 판매 수량을 곱해서 판매 가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 셀에 클릭을 해주시고 는을 입력한 후 과일 단가 2,000원을 입력합니다. 곱하기 기호를 입력을 하고 판매 수량 5를 입력하고요. 엔터키를 누르면 판매 가격이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서 판매 가격을 수식으로 입력을 한 건데요. 여기서 판매 수량을 제가 10으로 한번 변경을 해서 엔터키를 눌러볼게요. 그럼 판매 가격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셀 참조를 사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수식이나 함수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셀 참조 방식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판매 가격 셀에 클릭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한 후 이번에는 과일 단가가 있는 2,000원 이 셀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기호를 입력을 하고 판매 수량 셀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식이 기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있는 D3의 경우 과일 단가가 있는 셀입니다. 셀은 셀마다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셀의 경우 고유한 주소가 D3입니다. 그래서 D3이라고 입력이 된 것이고요. 판매 수량 5가 있는 이 셀의 경우 고유한 셀 주소가 열은 2, 행은 3입니다. 그래서 열, 행 순서대로 2, 3이라고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유한 셀 주소를 직접 지정을 하는 경우 셀 참조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셀 또는 여기에 있는 셀의 숫자가 바뀌더라도 셀 주소는 그대로 동일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엔터키를 누르면 10,000원이 나오고요. 판매 수량을 10으로 바꾸면 엔터키를 누르면 판매 가격 역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셀 참조를 이용해서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수식과 함수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대 참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상대 참조 중 행방향 상대 참조, 열방향 상대 참조를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는 과일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 셀을 클릭해주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래 셀에도 자동 완성을 시켜볼게요. 셀 모서리에 커서를 대고 아래로 쭉 끌어내려주면 이렇게 나머지 셀에도 자동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셀을 각각 클릭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셀이 그대로 D3, E3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셀을 클릭해보면 이번엔 D3이 아니라 D4, E4로 셀이 한 칸 이렇게 내려와서 지정이 되어 있죠. 즉 자동 완성을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지정했던 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셀 위치가 변하면서 우리가 지정했던 셀 위치가 아닌 아래로 셀이 이렇게 이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시 D5, E5로 한 칸 더 내려왔죠. 그 다음 셀 역시 한 칸 더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셀 주소가 바뀌는 것, 특히 이 예시의 경우 D3, E3, 즉 D3, E3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 D4, E4죠. 즉 열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행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 방식의 상대 참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 방향의 상대 참조를 사용해 볼게요. 즉, 행 방향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 열 방향만 바뀌는 방식입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과일별, 연도별 과일의 총 판매량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는을 입력해 주고요. 우리는 연도별 과일의 총 판매량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합계를 나타내는 함수 sum을 이용해 볼 것입니다.
썸을 입력해 주시고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동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상대 참조가 되어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엑셀에서는 따로 우리가 추가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셀 참조 방식이 이렇게 상대 참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첫 번째 셀을 클릭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 지정했던 범위가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셀을 클릭을 해보면 이번엔 우리가 처음에 지정했던 셀이 아니라 두 번째 2022년에 해당되는 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셀을 클릭해보면 2023년, 네 번째 셀을 클릭해보면 2024년 셀로 바뀌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을 했을 때 셀의 위치가 바뀌면서 셀 주소도 같이 변하는 방식을 상대 참조로 하고요. 이번에는 행은 그대로인데 열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면 3, 7 이 숫자는 그대로인데 영어 알파벳만 계속 바뀌고 있죠. 즉 열만 계속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 방향의 상대 참조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절대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참조를 사용해 보기 위해서 우선 여기 표를 보시면 사원별 계약 금액과 인센티브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인센티브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선 계약 금액과 인센티브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인센티브 금액 아래에 커서를 두고 는을 입력합니다. 계약 금액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곱하기 기호를 입력해 주시고 인센티브 비율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인센티브 금액이 1,00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셀에도 자동 완성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건 오류도 나오고 숫자가 아주 이상하게 나오죠. 그 이유를 알아보면 첫 번째 셀을 클릭해보면 우리가 원래 처음에 지정했던 셀이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셀을 클릭해보면 첫 번째 셀의 경우 정상적으로 아래로 내려와서 지정이 되었는데요. 두 번째 셀의 경우 원래 인센티브 셀이 여기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 칸 아래 셀이 입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셀은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 완성을 했을 때 셀의 위치가 이동하면서 셀 주소도 한 칸 아래로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세 번째 역시 한 칸 더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 계약 금액이 있는 이 셀이 두 번째 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셀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못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를 다시 지우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C5, 즉 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셀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셀 주소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두면 되고요. C2, 즉 인센티브라고 나와 있는 이 셀의 경우 셀 위치가 계속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이 셀이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딱 앞정처럼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절대 참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2셀을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요.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F4 키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절대 참조가 됩니다. 여기서 달러 기호가 절대 참조예요. 맥북의 경우 FN, F4 키를 동시에 누르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엔터 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동 완성을 해보면 이렇게 값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셀을 클릭해보면 아까와 다르게 인센티브 셀에 이렇게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셀 역시 인센티브 셀에 그대로 딱 고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셀이 절대 참조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절대 참조를 하나의 셀이 있는 경우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범위 기준으로 절대 참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일 단가, 판매 수량, 판매 가격이 나와 있는 표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과일 종류별로 판매 가격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판매 가격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SUMIF 함수를 사용해 볼 건데요. SUMIF 함수는 조건 범위, 조건, 합계 범위 이렇게 세 가지 인수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는을 입력해 주시고요. SUMIF를 입력해 줍니다. 첫 번째 인수를 보면 조건 범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과를 조건으로 잡을 것이기 때문에 사과가 있는 열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과 다음으로 포도, 토마토, 오렌지에도 자동 완성을 해서 판매 가격 합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F4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조건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사과가 조건이기 때문에 사과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셀의 경우 셀 위치가 이동하면서 사과, 포도, 토마토, 오렌지 이 순으로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건 셀은 절대 참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콤마를 또 입력을 하고요. 이번엔 합계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판매 가격 합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있는 셀들을 이렇게 또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판매 가격 셀이 계속해서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 F4 키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판매 가격 합계를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아래로 쭉 끌어내려서 자동 완성을 시켜주면 역시 포도, 토마토, 오렌지 셀에도 판매 가격 합계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포도 셀은 움직였지만 과일 종류, 판매 가격 범위 지정한 셀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엔 세 번째로 혼합 참조라는 셀 참조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혼합 참조는 절대 참조를 행이나 열 중 한 군데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실제로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원별 판매 금액과 인센티브 비율이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셀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는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과 인센티브 비율을 곱하면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판매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요. 곱하기 기호를 입력한 후 인센티브 비율을 의 셀을 클릭을 해서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동 완성을 해보면 값이 역시나 이상하게 나오게 됩니다. 절대 참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다시 지우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절대 참조를 사용하긴 할 건데 일부 열 또는 행에만 사용을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셀을 입력을 하고요. F4 키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기본적인 절대 참조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 알파벳이 나와 있는 열을 열이라고 하고요. 숫자가 나와 있는 행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C가 열이 되고 뒤에 나와 있는 7이 행이 되는데요. F4 키를 한 번만 누르면 열과 행에 절대 참조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 상태에서 F4 키를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럼 열에는 절대 참조가 적용되지 않았으면서 행에만, 즉 7에만 이렇게 절대 참조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F4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번에는 열에만 절대 참조가 적용이 되고 행에는 절대 참조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F4 키를 한 번 더 눌러보면 원래 처음의 셀대로 절대 참조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혼합 참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셀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해줄게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C3 셀은 여기 4,000원이 있는 이 셀을 말합니다. 이 셀의 경우 열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판매 금액 여기 있는 이 열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은 계속 변해도 되지만 열은 딱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C3셀을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F4 키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절대 참조가 행과 열에 모두 적용이 되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3, 즉 행이 고정이 되는 것이고요. 한 번 더 누르면 C, 즉 열이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매 금액 열만 고정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C, 여기에만 절대 참조를 해주면 됩니다. 이번엔 D2를 한번 볼게요. D2는 여기 D2, 여기 셀을 말합니다. 여기 셀의 경우 인센티브 비율이 있는 셀이죠. 여기서 행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행만 고정되고 열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하면서 셀 주소도 같이 변하도록 해야 됩니다. 행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은 보시면 2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절대 참조가 되어야 되는데요. F4 키를 한 번 누르면 전체 절대 참조가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 즉 행에만 절대 참조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럼 200이라는 숫자가 아까와 동일하게 나오고요. 다시 자동 완성을 시켜보면 이렇게 값이 정확하게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쪽으로도 자동 완성을 해주면 값이 모두 정확하게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첫 번째 셀을 클릭해보면 아까 우리가 지정한 범위가 제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셀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번에는 여기 인센티브 비율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 판매 금액 셀만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혼합 참조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여기 셀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여기 셀을 보면 정확하게 셀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 비율별로 혼합 참조를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이번엔 다른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혼합 참조를 사용해 보는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표인 과일 단가, 판매 수량, 판매 가격이 나와 있는 표입니다. 여기서 과일별, 날짜별 판매 가격의 합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조건의 합계를 구할 수 있는 함수인 sumifs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셀에 클릭을 해주시고 는을 입력하고 sumifs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sumifs 인수 첫 번째를 살펴보면 합계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판매 가격의 합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판매 가격 셀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 셀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고요. 콤마를 입력해 주시고 두 번째 인수를 보면 조건 범위 1이 나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판매 일자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나와 있는 셀을 이렇게 전체 범위 지정을 해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F4 키를 눌러줘야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날짜 범위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 키를 눌러줍니다. 콤마를 입력해주고요. 세 번째로 조건 1번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조건 1번은 여기 첫 번째 셀에 나와 있는 판매 일자죠. 그래서 여기 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셀의 경우 지금 열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행은 움직이도록 해야 되고 열만 고정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열이 어디입니까? B죠. 그래서 B를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셀을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F4 키를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면 여기 B에 절대 참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콤마를 입력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두 번째 조건이 사과이죠.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가 들어가 있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F4 키를 눌러서 셀 범위가 바뀌지 않도록 지정을 해주고요. 콤마를 입력하고 조건 2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조건 2는 사과이죠. 그래서 사과 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과일 종류의 행이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즉 열은 바뀌면서 행이 고정되어야 되죠. 행이 지금 10이죠. 그래서 C12의 12에 절대 참조를 적용시켜줘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주고요. F4 키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12에 절대 참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값이 나오죠. 여기서 아래로 자동 완성을 시켜주면 값이 나오게 되고 옆으로도 자동 완성을 시켜주면 값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셀 참조 방식 3가지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